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와. 네, 뭘 한 건지 모르겠는 박 박사님 멤버 소개할 거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동화 생각에 내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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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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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 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에는 녹화 영상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기동량님, num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 주시는 웃는아이 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데이터 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holik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저희 이번 화에서는 멤버 근황은 쿨하게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아니 그냥 말해주. 네, 전 방송에서 박 박사님이 핵도버 페스트 티셔츠를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입고 오셨네요. 아니 이거 2부 찍을 때 옷을 바꿔 입는 정도의 우리의 정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정성이요? 네. 안 해 하지 마.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아, 뒤에 이거 있어서 이거라도 입어야 되나 잠깐 고민했는데요. 입어요. 김 팀장 뭐라고 하자 우리 입은 다음에. 아니 근데 김 팀장님은 맨날 저 노란색 뭐- 티셔츠셔가지고 사실은 언제나 같은 모습 아니에요? 아 그러네. 왜 옷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옷을 왜 바꿔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아니 집에 있을 때 항상 그 옷이야 그러면? 뭐 그렇다기보다는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유니폼 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옷만 10벌 입고 이런 거 아니겠죠? 들켰다. 스티브 잡스인가요? 이거 한 20개. 한 20개가 쌓여 있어서. 아니 아, 머리카락도 근데 일부러 장착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같은 똑같은 아, 모양을 이거 만들기 위해서? 들켰나? 이렇게. 뭐야? 들켰네. 웬일이야 이런 걸 다 받아주고 지금 졸려갖고 못하겠네요. 졸려서 제정신이 아닌 건가? 왜 그러지? 아 근데 저 항상 근황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생각했는데 김 팀장님 티셔츠 목이 너무 짱짱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떤 아. 브랜드인지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이거 20개라서 그래요. 아 그래? 20개라서 닳지 않는 거지. 오케이 돌려 입으니까 한 5번만 되는 거구나. 입으면 바로 버리거나 새로 계속 산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 원래 3번씩 입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옷은? 뭐야? 3일 이상 아, 입어요, 오늘- 옷을? 오늘 왜 그러지? 왜 이래 오늘? 3일 이상씩은 입지 않습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3일만 쭉 입고 바로 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아유, 그만할게. 네. 적당히 하고 넘어갑시다. 네, 한 10절 한 것 같다. 죄송합니다. 네. 네, 한 3절쯤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스트분이신 정민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볼 테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짜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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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소리로만 반갑습니다. 듣는 분들은 뭔 일인가 하시겠네. 지금 갑자기 정민우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저도 옷을 반갑습니다. 갈아입고 올 걸 그랬나 봐요. 헬로우 했으니까 이제 바이 같은 거 입으셨어야 되는 것 같은 거. 네. 그러면 아유. 이제 2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민우님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AI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에서 AI, NLP 검색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오. 네. 보통 저런 일 했다 이러면 좀 의심스럽잖아. 아예 뭐 좀 발 좀 거쳤겠지 이렇게. 근데 진짜로 다 한 사람이야. 코타나 어, 시작할 때 코어 팀, 뭐 어. 빙 서치 제대로 할 때 모든 이런저런 다 해본 사람,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진짜로 내가 다 했어야. 영어 네. 메인테인은 내가 했다.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런 분과 저희가 영광스럽게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 저희 지난 이제 네. 네, 말씀해 말씀해 주세요. 주세요. 네. 진행하려고 했는데 박 네네, 박사님이 진행해 해 주시면 돼요. 주실래요? 그 얘기 아이 하려고 했던 참. 건데, 네,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이번 방송에서는 그 AI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박 박사님. 아, 네. 여기서 이렇게 뭐야? 넘긴다고? 아니 뭐야 그게? 아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아 그거 했네 그래. 박 박사 받아. 이걸 어떻게 봤지? 제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네, 해 주세요. 아니, 진행해 아니요. 주세요. 뭐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나라의 교육 정책에서 AI 교육 해야 된다. 뭐 코딩 교육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제품에 AI가 안 들어가는 게 없고 뭐 AI is everything이고 어디나 다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뭐 아주 중요한 일이며 뭐 데이터가 미래의 먹거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지금 데이터 올릭에서 AI 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우투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들은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잘 소개해 주실 분을 찾게 되다가 이렇게 정민우님을 섭외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에 1시간을 통해서 그런 걸 이야기하시기에는 충분한 분이시다라는 거를 저희가 모두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앨리스가 자기 쓰는 기능에서 느껴버리는 바람에 그 흥분을 그거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이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AI 제품이다. 그래서 뭐 AI 제품이 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특정 기업에서는 또 어떤 과정들이나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우님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할 첫 번째 질문이 너무 당연하게도 AI 제품이 뭘까요? 네. 방금 이렇게 소개 너무 잘 해주시고 AI 제품, 뭐 AI is everything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거 AI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이제 잘 소개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약간 찬물을 살짝 끼얹는다면 제가 바라보는 그 AI 제품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좁은 의미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AI는 좋습니다. 뭐 너무 지금 좋아요. 현재 뭐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실생활을 바꾸고 사실 저희 회사의 모토도 뭐 생활과 산업, 일상과 검색해 드려야 되나? 업무를 잠시만요. AI로 변화시키자, 밑에 줄 만들어줘, 혁신시키자. 띄워줘. 요럴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이제 너무 좀 막연한 개념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제가 바라보는 AI는 사실 좀 되게 예전부터 처음 AI를 공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거든요. 되게 좀 좁은 의미의 AI를 많이 바라보는데, 제가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티피셜 네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뭐 여러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강조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영어를 이제 조금 안 쓴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잘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AI as a system ability to correctly interpret external data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좀 정말 데이터로부터 뭔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어떤 시스템이다. 이것만 하면 또 사실 또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라고 하는데 또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로부터 뭐 to learn from such a data라고 했는데 데이터에서부터 뭔가 이런 그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그런 능력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명세를 하고 있고 또 그 어떤 특정한 고리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러닝
배운 이 러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러닝 학습.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 네. 있다. 예, 학습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골과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하는 거고, 데이터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아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시도이고, 그런 시스템이고, 데이터로부터 뭔가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네. 조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조금 설명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딱 내려보자면, 이거는 음. AI 제품이라는 거는 좁은 의미에서 AI 제품이라는 건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고 어떤 기능인데, 펑션인데, 뭐 저희가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되겠죠.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어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겠죠. 소프트웨어니까. 그런데 이 인풋과 아웃풋에 이제 이걸 처리하는 어떤 펑션이 있겠죠. 그러면 이 펑션이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는데, 이 네. 펑션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데이터로부터 이 펑션이 학습이 된다. 요걸 저는 이제 음.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풀어서 뭐 저희 머신러닝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냥 저는 AI 제품이란 어떤 시스템이고 소프트웨어인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런데 이 뭔가 수행하는 이 펑션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100% 디터미스틱한 그런 펑션은 아니고 어떤 확률적인 아웃풋 Y를 내준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숟가락을 조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혹시 저희 방송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제가 주제 방송했던 거 기억나요? 강화학습? 머신러닝 했던 거? 네. 강화학습이 조금 뒤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주제와 네. 관련돼 했었잖아요. 네. 제가 비슷한 설명으로 이 인공지능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숟가락을 얹어봤습니다. 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네, 그랬다. 그 몇 화였죠? 네, 그렇습니다. 몰라요. 네. 저도 정말 완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수 로서 동작하는 거는 다르지 않은데 그 안에 작성을 명시적으로 그냥 제가 일일이 코드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뭐 분포라든지 이런 걸 기반하는 아웃풋을 내주는 함수로서 동작하면 그게 AI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복잡하든 얼마나 단순하든 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 팀장 그렇게 사실은 뭐 가소로운 표정으로 아니 저는 만족스럽게 듣고 있고요. 그래요? 왜냐면 저도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앨리스 빨리 숟가락 얹어봐요. 숟가락이요? 저 네. 숟가락이 없어요. 이런 네, 김 재밌게 잘 팀장까지 듣고 얹었는데 아쉽네. 죄송합니다. 네, 정민우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 말이 맞았다 이렇게 마음의 그치. 위안을 얻는 그렇죠. 나만 틀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않았다. 아니구나. 다행이다. 네. 그 민우님은 이제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표현할 때 강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 이렇게 나눠서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과업이 정의가 되어 있는 쪽이면 보통 우리가 약 인공지능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주로 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아마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나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GPT-3도 많이 나오고 해서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큰 빅모델 뭐 사람의 뇌를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하는 모델도 나오고 해서 뭐 아마도 뭐 AGI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말 사람의 두뇌를 모사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강 인공지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아무래도 산업에서 조금 AI를 다루고 AI 제품 안에 AI적인 요소를 넣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좀 큰 뷰보다는 약간 실용적인 뷰에서 이렇게 현재 뭐 추천을 할 때 그냥
키워드 기반으로 뭐 추천한다던가 아니면 사람 뭐 가장 최근의 것 물건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어떤 이 사람의 패턴을 배워가지고 한 가지를 더 추천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의 약간 이걸 이제 강 인공지능이냐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제품 안에서 그냥 조금 더 나아간 정말 뭐 우리가 하나의 큰 뭔가 제품이 있다면 거기서 정말 1인치를 조금 늘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렇게 좀 AI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공부하실 때는 내가 하는 게 인공지능이다, AI 공부하는 거다라고 인지하면서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엔지니어링의 한 분야라고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사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뭐 졸업하려고 논문 쓰기에 바빠가지고 이걸 내가 하는 게 생각을 왜 하나? 인공지능이야라기보다는 졸업을 해야지. 네네 그것보다는 막 졸업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약간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라고요? 네.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저는 계속 인공지능이 또 뭐 머신러닝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최근에 많이 쓰이는 용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보다는 제가 하는 일이 약간 하던 일이나 뭐 지금도 하는 일이 머신러닝이 조금 더 적합한 용어인 것 같아요. 머신러닝은 이제 약간 지능이라는 말이 없고 이제 러닝, 뭐 기계 학습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은 더 뉘앙스가 약간 패턴 인식, 뭐 데이터부터 이제 뭐 학습 이런 거에 조금 더 가까워서 좀 약간 뭐 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그냥 패턴 인식 아니야? 이게 그냥 패턴을 뭐 찾아내는 과정 아니야? 유의미한 패턴을 찾는 게 뭐 NLP고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약간 제 회사에서 마케팅 하려고 붙이는 용어처럼 많이 들리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뭔가 기술 탐색을 하거나 이거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아니면은 얘를 뭐라고 부르지? 라고 할 때는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머신러닝을 더 제너럴하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굳이 끼워 넣어봐야 딥러닝 정도인데 이제 그걸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한 분야다. 머신러닝이 딥러닝의 하위 분야다.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 그걸로 확장했으면 딥러닝 정도로 보면 되지 않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건 굳이 그런 큰 차이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는가 정도로 보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생각해보면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서 딥러닝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AI라는 용어가 지금처럼 널리 쓰이기 이전부터 같은 일을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부터 이런 얘기가 막 대중에 많이 쓰이게 되고 뭐 제품 새로 나오기만 하면 AI 다 붙이잖아요. 이런 시대를 이제 겪고 오셨을 테니까 맞아요. 민우님이 스스로 나는 AI 개발자다라고 인식하는 어떤 순간이 있었던 건지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건 좀 다르지 이런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표가 이제 달라지는 건가? 지금 회사에서 AI 제품 뭐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소개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런 약간 찔리는데 저희 팀 이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AI는 패턴 인식 아닌가요? 약간 마케팅 용어 같아요라고 했는데 제가 맡고 있는 팀이 AI 에서 서비스, AI 팀이 AI 서비스 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실 건 아니고요. 뭐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뭐 죄송하실 건 아닌데. 아니 뭐 그 뭐 조직명을 민우님이 지은 건 아니시겠으니까요. 그죠. 네, 그럼요. 네. AI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제가 하는 거는 사실 동일했거든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부터 졸업 논문으로 썼던 그런 연구부터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지금도 이제 비슷하게도 그런
저는 지금 직접적으로 요즘은 하진 않지만 비슷한 연구를 계속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그냥 뭐 AI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흔히 쓰이진 않았으니까 약간 금기시되는 약간 단어였고요.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 하면 별로 쿨하지 않아 이런 시대여서 NLP라고 불렀다가 이건 머신러닝이야라고 불렀다가 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건 AI라고 불려서 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예전에는 NLP 연구원이었다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었다가 지금은 AI 개발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뭐 저는 그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변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저도 원래 처음에 일할 때는 통계 분석가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제 타이틀이. 그러다가 데이터 분석가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 데이터 분석가로 한동안 있었다? 근데 이제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 근데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서 결과물 만드는 행위는 똑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타이틀만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오해를 많이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막 갑자기 엄청나게 혁신적인 게 막 생긴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진짜. 음. 그러면 이런 AI 제품, AI의 어떤 기능을 만드는데 일반적인 과정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혹시 네네.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지금 네. 회사에서는 그런 제품을 더 쉽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그러니까 제품을 위한 제품 같은 걸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실 뭐 큰 맥락에서는 AI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뭐 AI 네네. 혹은 뭐 프로덕트 아니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약간 조금 더 그러니까 AI를 위한 AI 제품을 위한 제품. 뭐 그건 저희가 이제 말하면 이제 툴 같은 게 되겠죠. 툴이나 플랫폼이 될 텐데 뭐 지금 구체적으로는 MLOps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MLOps 플랫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전에도 그 전에도 비슷하게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지만 서비스에 들어가는 NLU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툴들을 제작하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뭐 크게 뭐 큰 틀에서는 아주 다른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AI 제품? 그러니까 MLOps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AI 기능들, 머신러닝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맞습니다. 우리가 네. 운영하기 위한 내부적인 운영 방식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순서 혹은 어떻게 제품을 만들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이제 설명 드릴 수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MLOps라는 게 이제 좀 최근에 나온 약간 용어들이고 개념들이고 그죠? 자주 네. 소개되는 개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많이 말씀은 아마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AI 제품을 만들고 기능을 만드는 거는 큰 과정은 사실 그게 MLOps든 그게 뭐 DevOps든 뭐 아니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든 크게 아주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흔히 이제 외부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할 때도 같은 방식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나는 이런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 거야. 라는 걸 뭐 보통 다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그럼 이거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짠 하고 나타나지는 보통 않잖아요.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다 대부분 그렇듯이 조금 작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이게 좀 작은 실험을 해보고 이게 좀 될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제 제품에 이 기능들을 넣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끝나면 우린 이제 됐어 이거는 평가가 끝났어 검증이 끝났어 이제 슈핑을 해야지 이제 슈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IT 기업에서는
쉬핑을 해서 제품에 아예 포함을 시켜서 기능을 출시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이제 과학 실험할 때도 아이디어 가지고 작게 실험했다가 뭐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해서 결과 나오면 논문 출판되고 아이디어가 이제 결론을 맺는. 이게 결국은 뭐 프로세스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MLOps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데이터를 만들고 수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고 평가를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배포를 해서 서비스를 들어가고 이게 다시 잘 서비스가 돌아간다면 다시 피드백 루프를 돌아서 계속 사이클을 돌아야지. 요런 큰 맥락으로 본다면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라기보다는 다 그냥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제품들이 개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별거 없네. AI 제품 그러니까 뭐 참 AI 쉽네. AI 제품에 대해서 다른 게 많지 않네. 뭐 이런 거. 네, 네, 설명한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큰 과정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있죠. 뭐 A/B 테스트라든지 뭐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거를 우리가 그냥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뭐 온라인 검색 엔진 특히 검색 엔진 같은 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꼭 A/B 테스트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검증을 한다든지 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샘플을 어떻게 수집을 해야 돼? 뭐 이런 그 세세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더라도 AI 제품은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표본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고객층이 좀 잘 맞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비스에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구나. 평가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좀 세세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시간이 좀 허락하는 한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어떤 하나 예시를 잡고 얘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네네네.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마 저희가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리포트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모델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을 리포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은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무언가인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근데 데이터는 사실 뭐 이게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뭐 AI나 머신러닝은 결국은 데이터가 시작이고 끝이다. 뭐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난다. 뭐 갑이지 인 갑이지 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고 특히 산업에서 AI 제품, 그러니까 논문이나 알고리즘 연구가 학술 연구가 아닌 AI 제품에서는 데이터가 차지하는 게 거의 뭐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한 99%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파이프라인은 동일한데 데이터만 계속 바꿔서 뭔가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거나 제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평가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AI 제품을 만드는 걸 도와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네요. 진짜. 네네네. 데이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뭐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좋아요. 검색에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은 결국 사람들이 뭐 저희 구글이라던가 저는 이제 빙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빙 검색 엔진 웹페이지를 딱 띄우면 거기다 검색어를 치잖아요. 내가 치고 싶은 말을 치잖아요. 뭐 네네. 뭐가 있을까요? 뭐 레스토랑, 뭐 코리안 레스토랑, 뭐 이런 검색 지리를 입력을 할 텐데 그 검색 지리가 들어가고 그럼 뭐 검색 엔진이 막 뭔가 문서를 찾겠죠. 찾아서 화면에 딱 보여줄 테고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걸 보고 내가 원하는 레스토랑이 있나? 하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문서를 볼 텐데, 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음. 어떤 검색어,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서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걸 클릭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쿼리, 다큐먼트, 페어라고 부르고 이제 클릭스루 데이터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면 이 데이터를 좀 잘 관찰을 하고 이걸로 모델을 만들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AI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검색어를 조금 더 잘 분석하는 모델이라면 이제 쿼리 언더스탠딩이라는 그런 모델이 만들 수 있는 거고, 다큐먼트, 그러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보고 패턴을 찾아낸다면, 그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낸다면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는 그런 이제 모듈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쿼리 언더스탠딩, 다큐먼트 언더스탠딩, 이걸 두 개를 잘 연결시켜 주는 거를 좀 데이터를 통해서 뭐 모델링을 한다. 그 패턴을 찾겠다 하고 하면 이게 랭킹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쿼리 모델, 다큐먼트 모델, 랭킹 모델, 요 세 개가 검색 엔진을 이루는 가장 크게 세 가지 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사용자에게 더 좋은 검색 품질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AI 제품이 탄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처음부터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네네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자체적으로 서비스가 뭔가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충분히 고객 데이터가 있거나 방금 말씀하신 검색이라면 내가 검색 서비스가 있어서 고객이 나의 검색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네네. 한다면 그 데이터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고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엔진, AI 모델 이런 것들을 할 수 네네.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혹시 없어. 아직 서비스가 네네. 없거나 이걸 기획 중이야. 그렇죠. 그런데 AI 제품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흔히 이제 데이터나 이제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 웜 스타트 프로블럼 이렇게 두 가지를 부르거든요. 웜 스타트는 이제 정말 따뜻한 스타트니까 이미 어느 정도 뭔가 잘 갖추어져 있는 준비된. 거죠. 그래서 검색어가 검색 엔진이 이미 있고 사용자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추가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개선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있다라고 보는 걸 웜 스타트라고 한다면, 콜드 스타트는 예열된 정말 상태. 콜드 스타트는 말 그대로 데이터 아무것도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적은 경우죠. 문제 자체가 아직 제품이 뭐 출시가 되기 전,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으로 불리고,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가 없으니까 수집 자체가 이제 큰 노동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네. 검색 엔진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검색을 해주고 클릭을 하니까 데이터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품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거죠. 저희가 뭐 엔지니어들이 뛰어다니면서 그걸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또 마찬가지로 들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톡톡 이 백탭 데이터를, 요거가 이제 전형적인 그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에 해당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렇겠네. 아무 기능이 누가 없었는데, 쳐갖고 거기다가 뭔가 해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네,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전혀 존재하지 않는, 누가 이걸 톡톡하고 이걸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쵸. 그런 데이터 그냥 인터넷 상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리고 또 특정 기기에만 속하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걸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기획하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한 일은 그거예요. 로거라고 하죠. 로깅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데이터 로깅 하는 툴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제품을 시작, 위한 제품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네, 데이터를 맨 모으기 처음 위한. 시작하는 거는 데이터 로깅 툴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같은 이런 제품에 이제 그 툴을 설치하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은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 일단 이게 기획적으로는 톡톡 이렇게 뒤에 백탭을 2번 하는 거니까 2번 톡톡 하면 로그가 이제 생기겠죠. 그 데이터가 생겼죠.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가 생겼어요. 하나의 샘플을 저장해 놓고 그럼 또 한 번 더 해보고 그럼 2번째 샘플이 생겨. 이거를 저만 하면 또 저한테만 잘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에게 좀 해줘 해서 톡톡 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러면 이거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내 동료는 아, 남자 동료니까 혹시 이거는 남자 동료 데이터만 모으면 또 남자들한테만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바이어스 생겨. 옆에 이제 여자 엔지니어들에게 부탁을 해서 또 수집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제가 있었던 곳이 시애틀 오피스에 38층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 어느 날 이거 데이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니까 센서가 이거 고층에서만 되는 거 아니야? 1층에 고도가 가서 또 데이터 달라서 수집하자. 네. 1층에서 기압이 수집하고. 다르면 네네네. 그리고 뭐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있을 땐 잘 되는데 걸어가면서 하면 어떻게 돼? 걸어가서 하면서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상황을 다 케이스를 계속 넓혀가면서 데이터를 하나씩 계속 만든 모았어요. 거네요. 그 모든 상황을 네. 생각하면서 엔지니어분들이 다 해보신 거군요, 일단. 네네네네. 그렇죠. 이건 이게 엄청난 노가다 아니에요? 이걸 언제 다 노가다. 이렇게.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아주 심각한 바이어스가 있어요. 네. 뭐냐면 왜? 엔지니어들만 했어. 그래. 엔지니어들의 손가락 힘이 장난이 아닐 그렇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문제의식을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를 알기 때문에 인식하기 좋게 하기 위한 뭔가 핑거 스냅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리고 정말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였던 게 진짜요? 엔지니어까지는 그 엔지니어 그 직업은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약간 그러니까 성인의 데이터만 저희가 모은 거죠. 그건 다르겠다. 아이들을 아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잘. 아이들의 손가락 패턴은 크기도 다르거든요. 다르고. 네. 크기도 다르고. 네. 그러겠네요. 그런 것들이 좀 손가락 사실은 닿는 위치도 문제가 다르겠네요. 폰 들었을 네. 때.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씌웠을 때와 안 씌웠을 때가 다르고. 우와, 아이씨, 안 해. 그건 크다. 그건 크다. 안 해. 그건 크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는데 한국에서는 안 돈다. 한국 사람들은 케이스 그럴 다 수도 끼우잖아. 있어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물론 뭐 연구 재밌네요. 같은 게 막 있잖아요. 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니 뭐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아니면 퓨전 러닝이니 이런 요즘에 그런 분야도 있지만 산업 특히 이제 제품 만드는 데서는 특히 엔지니어들의 마인드는 일단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다 모아. 일단 노가다로 다 모아. 네, 그렇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좀 있어야 뭐 사실은 연구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다 노가다로 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모아야 그렇게 돼요. 데이터를 모으는 게 대충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이게 이제 아마 프로덕트마다 또 다르고 또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 프로젝트 예로 든 이 더 백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집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2주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주 정도 내부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샘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한 몇만에 해당하는 그 탭을 모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냥 모으면 또 힘들잖아요. 누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여러 가지 재밌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그냥 데이터 로깅을 그냥 하지 말고 게임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 이제 앱
게임 중에 이렇게 뭐 그런 게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터치를 2번 누르면 이렇게 플리핑 버드인가? 그런 게임이었던 것 플립버드, 같은데. 예. 네, 그거, 그 플립버드. 네. 파이프 왔다 왔다 갔다 네네. 해서 터치를 하는 이렇게 난이도 높은 하면서 걸로 이게 유명한 조작을 게임. 조작을 할 수 예.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뭔가 조그만한 막대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어떤 기준 선이 있는 거죠. 그 선이 지나면 톡톡 해라. 아무 때나 하지 말고 그 선이 지날 때만 톡톡 2번 해라. 그러면 이제 성공하면 점수가 뭐 올라가고, 그래서 다 올라가면 이제 다른 이게 점수가 서로 이제 리더보드 같은 게 이제 좀 공개돼가지고 누가 좀 더 점수가 가장 재밌게 할 수 많은가 막 이런 있게. 것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했던 했었어요.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초기에 이제 좀 POC 해보고 조금 수정할 게 있으면 좀 수정해가지고 다시 데이터 수집하고 이거 한 몇 차례 거쳐서 데이터 수집을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요거는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이 아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데이터 수집인 것 같네요. 말씀하신 네, 건. 아주 처음에는 이제 정말 적은 양으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야 되니까 잘 제대로 수집이 됐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툴을 만들어서 이게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아무리 옆 동료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뭔가 오류가 있으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뭐 저 혼자나 한두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이제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스케일 아웃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이제 뭐 메일을 뿌리는 거죠. 우리 팀 다 모이세요. 그래서 네, 데이터 오늘 수집합니다. 뭐 이렇게 쫙 뿌리고 데이터 수집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하고 요거는 이제 개발할 때 이렇게 하고 실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제품 나가기 전에는 더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막 많이 모아야 될 때. 전사로 한번 쫙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수집했었어요. 네. 근데 요거 게임이랑 리더보드 만드신 거 보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맞아요.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일 하다 보면 뭔가 좀 사이드로 빠지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그죠. 그쪽으로 더 야크 이제 타는 신경을 그런데 많이 쓰죠. 네. 그 게임이 대박이 나는 거지. 그렇죠. 그걸로 이제 창업을 하고. 네. 정말 데이터 수집자 재밌네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AI 프로젝트에서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은 제품을 콜드 스타트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콜드 스타트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웜 스타트인 상황, 예를 들어 우리가 검색 엔진이 있어서 이미 사용자가 쓰고 있어, 이러면 로그 분석만 하면 되는, 데이터가 있어서 로그 분석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AI 제품 만드는데 웜 스타트가 좀 더 수월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게 없는데 콜드 스타트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겪었던 많은 콜드 스타트는 다 챗봇 프로젝트였는데 채팅 상담사가 없는 상태에서 챗봇을 만들려고 하면 그 채팅 발화 기록을 만들려고 일부러 만드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이드로 빠지거나 결국엔 성능이 안 좋아지거나 제품을 내면 실제 사용자랑 너무 다른 이상한 결과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역시 콜드 스타트는 다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AI 개발자, AI 연구원으로서 경력이 엄청나게 막 몇십 년 한 경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은 조금, 없지 않아요, 네, 근데? 네네. 근데 어디든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네. 기신편 것 없어. 같은데 아닌가? 네. 없어. 그래도 조금은 이제는 조금 나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라고 이제 막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AI, 그러니까 산업에서의 AI에서 학교가 아닌 학술적인 연구가 아닌 산업에서 AI 제품을 만들 때
그러면 흔히들 저희 막, 뭐, GPT-3를 하기 위해서 웹 데이터 다 해가지고 뭐 만들어야 돼요. 뭐, 빅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네,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제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품에 들어가는 AI 기능들, 그러니까 AI 모델들은 사실 웜 스타트 문제보다는 콜드 스타트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음. 많고, 그게 아, 실제 제품에서는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데 겪는 어려움이 더 많이 있었지. 음, 데이터는 충분히 막 있는데 이거를 어떤 모델을 쓰면 더 좋을까라는 음. 그런 문제도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그렇기보다 그래도 여전히 산업에서 요구되는 이 AI 제품이나 기능들은 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정말 극소량만 존재해서 아예 음.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 뭐 알고리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가 첫 번째 그게 질문인 문제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민우님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시작이 일단은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인가요? 아이디어가 먼저 있고 네. 그럼 이걸 네. 구현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더 많은 거예요? 네네.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이게 약간 닭과 달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 어떨 때는 정말 이건 데이터도 없고 전혀 이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아까 그런 백탭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아직 그죠. 없으니까 내가 이런 기능 넣고 싶다라는 UX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럼 이 데이터 가지고 이런 제품 만들 수 있겠네라고 시작을 한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를 들여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아, 떠올라서 음,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음, 뭐 처음에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되는 꼭 무조건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보다 보니 검색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잘 안 되는 검색들의 이제 리스트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검색 엔진을 만드는 그런 아, 회사에 그래요? 듣기만 해도 가면. 스트레스 아, 받겠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매일 예를 들면 분석하다 뭐가 보면 있어요? 제가 재밌는데? 네, 기억나는 게 막 처음에 들어가서 막 입사하고 처음에 들어가서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안 되는 검색어 찾기. 그러면 네, 아. 일부러 그래서 해보고. 일부러 해보고 혹은 뭐 어. 데이터셋에서 이제 뭐 툴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것들이 막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 국방무늬라고 하죠. 국방무늬에 뭐 어떤 자켓 같은 거를 찾는 그런 검색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검색을 하면 제품이 좀 엉뚱한 웹페이지가 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진짜. 이거 우리가 보니까 상품 검색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하면 아, 상품 음. 쪽에 뭔가 특화된 뭔가 피처를 좀 개발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아.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게 그래도 데이터가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더 낮겠네요. 어쨌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활용할 그렇죠. 수 있는 네네, 방향성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 맨땅은 아니니까. 맨땅은 아니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백탭 같은 경우는 뭔가 기능에 대한 제한이 먼저 있고 음. 그리고서는 그쪽에서 오케이가 돼서 개발이 썼을 거잖아요. 맞나요? 회사에서의 정확하게는 개발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는 제가 아마 속한 조직의 특성일 수는 있는데, 이제 아까 좀 일부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듯이, 제가 속했던 팀이 시리의 ADG, 선행기술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음. 네네네. 많이 막 만들어 봤어요. 일단 아. 그런 아, 뭐, 오케이 사인 받기 전에 한번, 일단 프로토타입은 다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음. 음. 조금 여기저기 사실은 저희가 약간 세일즈 하듯이 관련 부서들 찾아가면서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이제 iOS 팀에 찾아가서 아,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아. 개발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런 약간 진짜로 식으로 약간 POC 스타트업들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서 예. 네네네. 그 과정을 일일이 다 하셔서 지금 앨리스가 쓰고 계시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네. 그러면은 그 어. 과정에서 탈락되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겠군요. 네, 그죠? 지금 제가 두 가지 아까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아이폰 예, 예. 백탭과 그 레이즈. 들어서 뭐. 이게 레이즈 투 네. 스피드 이 두 가지를 했지만 사실 제가 2년 남짓 그 있으면서 프로토타입을 그러니까 제가 다 100%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되게 했던 게 5-6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살아남은 거예요. 네. 나머지는 아. 그 정도면 되게 높은 확률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좀 살아남았는데. 높은 네, 확률이 좀 잘 만들어 좀 높은 혹시 확률이 또 도입 자연스럽게 안- 자랑하셨어 지금. 혹시 도입 안 된 사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떨어진 것 중에? 이게 도입 안 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제품이 아직 이게 탑재가 안 됐어요. 안 되고 홀드가 됐는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하면 이거는 으. 네, 애플에서 으.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죠. 네. 아니면은 혹시라도? 다른 부서라든가 네. 다른 회사라든가. 다른 네. 부서는 제가 뭐 알 도리가 거기 그렇겠네요. 오피스도 못 애플은 뭐 들어가니까 옆에 들어가지도 그러네. 못하는데. 맞네. 아, 그 문서 이래서 말 열람도 안 못한- 되거든요. 아. 아, 네, 그래서 잘 그렇군요. 모르겠고요, 사실은. 네. 알아도 사실 뭐 모른다고 할 수밖에 해야 없어요, 되는 거고. 지금은. 네, 음, 그러면은 궁금하다. 한 프로토타입에게 얼마나 시간을 쏘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예전 경험에는 이렇게 조금 스테이지를 좀 나눠서 했거든요. 정말 초기 프로토타입은 아이디어부터 초기 구현까지 한 2주 이내는 좀 끝내자 해서 했고,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 조금 그래도 좀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토타입은 정말 정의 그대로 정말 이렇게 워킹 프로토타입이거든요. 이게 그냥 모킹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웹페이지로 이렇게 대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코드가 이게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동작하는.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프로토타입은 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그러면 긴 그게- 프로젝트도 네. 있었는데 그 정도. 그게 그냥 아이디에이션 하면 그냥 여러 명이 갑자기 달라붙어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각자 개별에 하나요? 네, 그거는 저희 팀이 조금 독특했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각자 하다가 이거 같이 할래? 폐기되는 약간 프로젝트가 이런.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폐기되면 네, 프로젝트는 폐기됐으니 옆에 프로젝트랑 같이 이제 도와서 하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처음부터 뭐 2-3명이 같이 이제 좀 이게 팀을 나눠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니까 모델을 만들고 어떤 이제 그 펌웨어 개발자는 펌웨어 개발하고 그거 합쳐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팀 단위로 할 때도 있고 뭐 개개인별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도 되게 여러 직무의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니까. 네네네. 네. 그럼 이게 보통 비단 네. 말씀하세요. 김진애 얘기해주세요. 민우님. 네네. 네네.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비단 다른 질문 또 드리려고 했지. 네네. 첨언을 하자면 이게 약간 이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프로토타입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검색 같은 경우도 그런 프로토타이핑을 이제 저희는 그냥 실험이라고 하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검색 엔진이나 빙 같은 경우 빙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A/B 테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A/B 네네네.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뭔가 프로토타입을 이게 프로토타입보다는 더 나갔겠죠. 근데 어떤 가설을 만들었으면 이게 진짜로 잘 되는지 검증해보고 A/B 테스트를 돌렸는데 거기서 A보다 B가 좋으면 채택이 되는 거고 안 좋으면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검색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고 대상이 넓은 프로젝트여서 빙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 2017년, 8년 이 정도 당시에 A/B 테스트를 예를 들면 하나하나가 다 아이디어고 하나 다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네. 1년이면 거의 뭐 10,000건 이상의 A/B 테스트가 돌고 그 중에 한 10%, 20%만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뭐 큰 맥락에서는 뭐 이렇게 큰 AI 제품이든 아니면 소규모의 작은 AI 제품이든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즘에 이런 빅모델들 막 서로 내놓는다고 경쟁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다들 그것만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들 기대도 갖고 있고 그죠? 네네.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맨 땅에서 데이터 수집부터 하는 이런 문제들이 더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빅모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산업계에서는? 산업계에서는요. 제가 정민우님이 제가 산업계를 속한 대변하고 있진 않아요. 네, 대변하고 있진 않지만 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대변하는 거지. 어떻게 더 대변해?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민우님이 네네. 보시기에. 제가 보는 거는 일단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왜냐면 이제 네. 빅모델이 저도 처음에는 그 뉴럴넷이 이제 한참 막 떠오를 때 뉴럴넷 뭐 별거 있겠어. 옛날에 다 뉴럴넷 수업 때 들었는데 잘 안 되던데 뭐 그렇죠. 이랬던 그런 시각이 사람이어가지고 많았죠. 네, 네, 뭐 저희 그랬다가 교수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게 그게 돼? 아니구나.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되네. 그걸 저의 생각을 이제 바꿔 보게 돼서 지금도 제가 빅모델 지금 실제 산업에서는 아, 조심스러워지셨구나.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1년, 2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적어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데이터가 없는 문제, 그런 문제, 제 주변에 있는 문제에서는 아직 빅모델이 정말 막 완전 이 산업을 바꾼다. 뭐 AI 내가 하는 일의 전체 프로세스를 바꾼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뭐 조만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툴이라던가 그런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그럼 빨리 민우님이 나와서 직접 좀 영향을 받아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한 경험은 아직은 없으신 거네요? 일단 제 경험에서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뭔가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유는 좀 그렇게 나와서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니까 것도 만들기 싫잖아. 그냥 만들기 싫으니까 맨 땅부터. 그러니까 빅모델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사실 이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미리 학습해둔 약간 블랙박스 같은 애여서 내가 직접 데이터를 좀 적게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GPT-3라고 하는 초고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뭐 기술 있는 건 아닌데 퓨전 러닝이나 제로산 러닝이라고 부르는 어떤 장르의 성능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나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새로운 성능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레슨런이 생겨서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인 상태고요. 그게 아직도 여러 가지 실제로 산업에 제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허들들이 있는 상태여서 산업군에 직접 적용된 상태는 아니고 적용하는 걸 시도하는 중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나온 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보여준 거니까 뭔가 이제 나오기 네네. 시작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빅모델 생산 경쟁이 한번 붙어갖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작년에 잘 공개를 했고 카카오도 GPT-3만큼은 아닌데 2보다 조금 더 큰 모델로 오픈소스 공개한 게 있고 예. SKT도 그간 계속 버트 사이즈 정도의 모델들은 계속 공개하다가 다음번 빅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회사들이 다 여전히 그게 약간
네. 그 랜드마크 같은 모델로서의 기능을 같이 해서 마케팅 효과도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모델은 네. 네, 할 얘기는 많지만 저의 생각도 뭐 있고 뭐 제가 느끼는 그런 점도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아, 섣불리 말하기에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알겠습니다. 초짜가 이제 막 찌를 수 있고. 다 아는 사람은 아, 그죠? 네. 기다려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막 짠. 무시무시한 얘기들 들리잖아요. 막 코딩도 자동으로 해준다 그러고 뭐 웹 서비스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근데 기대감들이 막 뿜뿜하는 거죠. 실상은 잘 모르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더 나눌 얘기가 계속 더 많을 것 같지만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민우님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뭐 1부 또 2부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뭐 겪었던 경험도 나눠서 좋았고 또 이것저것 뭐 데이터에 대한 생각, 뭐 AI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 공유하고 서로 이제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잘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일하시는 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채용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네.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까먹을 뻔했는데 하시- 알려주세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AI 랩 앤 서비스라는 조직에서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팀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하는 조직을 맡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은 부분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MLOps라는 부분이고, MLOps 아마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도 MLOps 엔지니어 그리고 혹은 뭐 백엔드나 프론트 엔지니어를 이제 모집을 해서 우리도 MLOps 하면 좀 유명한 것들이 AWS 세이지 메이커 혹은 뭐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ML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국내에도 조금씩 다른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세이지 메이커 같은 제품인데 세이지 메이커와 비슷하게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세이지 메이커보다 더 편리하고 좀 더 사용자에게 그리고 또 한국인의 이런 약간 UX라든지 아니면 사용성에 더 맞는 시장에 더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로 많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면 함께 즐겁게 머신러닝 MLOps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 박사님. 네네. 저도 비슷한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고, 그거를 특히 이제 챗봇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다른 고민들을 계속 하던 중에 지금 얘기를 듣고 또 비슷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지금 많은 공감대 형성도 있고, 제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노하우 혹은 돌파구에 대한 힌트들을 같이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MLOps나 이제 옵스에 관련된 문제가 같이 엮여 있으면 사실 다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콜드 스타트 문제도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겪으면서도 매번 너무 힘든데 다 진짜 정말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라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봇을 만들 때 채팅 상담사 시작 안 했는데 챗봇을 만드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 뭐지? 신발 안 신고 밖에 나가는 것 같은 이상한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콜드 스타트 문제가 훨씬 많다라는 것도, 아, 맞아. 그래. 그게 현실일 수 있어라는 자각을 하게 해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그 덕분에 제가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구나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덕분 이런, 뭐라 그래야 돼, 겸손해지는 감상 정말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2시간 동안 정말 재밌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막 난잡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걸 잘 얘기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팀장님. 네. 오늘 이제 진짜로 제야의 고수를 모셔가지고 진짜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의 큰 수확이라고 하면 그 애플도 맨 땅에서 한 땀 한 땀 데이터 수집부터 한다. 뭐 그러니까 나도 그 방법론에 생각이랄때요. 그지? 그러니까 뾰족한 수 네. 없다, 왕도 없다, 이런 어떤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콜드 하소연 스타트 되게 아까도 많이 얘기지, 맞아. 듣거든요. 네. 음.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데이터 없다,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그 모두한테나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그래 우리 수집부터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치, 그러니까 그치. 우리 하지 맙시다 피해가는 방법을 택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뭐 깡이라면 깡이고 자본이라면 자본일 수도 있겠죠. 그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오늘 큰 수확이었어요. 네. 이 수학도 공감이 가네요. 네. 네. 아이고. 두 분 다 수학을 얻으셨는데 저도 수학 데이터 알못으로서 네. 수학 알못으로서 일단은 그 사례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이해가 쏙쏙 잘 돼 가지고 말을 조곤조곤 되게 설명 잘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예, 알못으로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처음에 이제 막 펑션 얘기 막 나누실 때 잠깐 이 미간이 살짝 '무슨 말씀하실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다가 사례 들어 주셔서 감사했고요. 예. 제 소감 너무 비루하네요. 네. 갑자기 왜요, 아니에요. 왜요? 자신감을 잃어가는 알못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 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정민우 님을 보내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